안녕하세요. 비밀정원 라디오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다시 또 엄청 이번 주 춥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사연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10살 이상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로 인한 시댁과의 문제가 힘들었던 걸까요? 아직도 저는 저의 마음속 응어리로 인해서 많이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거의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이도 있었지만 그만큼 재력도 있었고 또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이 걸릴 게 없었죠.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날 시아버지 될 분이 나는 나이가 많으니 손주를 얼른 안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나이가 있으니 걱정이 되실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바로 임신을 시도하였지요. 자연 임신을 조금 시도해 보다가 시험관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나이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제 몸이 허약했을지는 몰라도 계속된 임신과 유산에 저는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지쳐 있었어요. 남편도 그로 인해서 매일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다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산을 하고 수술까지 한 2주 정도 뒤에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난 이제 그만 손주 앉는 거 포기하련다. 너 이제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 차리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진짜 제 두 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인가? 내가 지금 와서 밥을 차리라고? 너무 황당했죠.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수술한 지 지금 몸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냐면서 펑펑 울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섭섭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라는 말이 정말 너무너무 허무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대화를 더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 응어리가 쌓여나갔죠. 그렇게 여러 번의 시험관 끝에 첫째 딸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하시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 손주를 얻게 된 기쁨이 크셨는지 가족들은 모두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또 말하시더군요. 이제 둘째는 아들을 낳으시면 되겠다고.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세도 많고 저랑 다른 세대를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려고 넘어갔습니다. 첫째가 돌이 되기도 전에 저는 얼려놓았던 배아로 바로 두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딸이라는 말에 모두가 무척 실망한 티를 팍팍 내더군요. 이미 저는 거기에서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며느리의 도리가 있고 가족 간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기로 정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버님의 연세 때문인지 아버님이 병을 앓기 시작하셨어요.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하는 일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누워 계신 어느 날 이상하게 그날 느낌은 꼭 병문안을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병문안을 간지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셨죠.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걱정이 되어서 집에 일주일 정도 모시고 와서 함께 지내자고 말을 꺼내더군요. 솔직히 만삭의 첫째까지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죠. 한 일주일 정도면 괜찮다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정말 삼시세끼를 다른 반찬, 다른 국으로 매 끼니를 해드리고
매일 청소를 하고 첫째 아이까지 돌보다 보니 몸이 정말 말도 못하게 상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님은 남편을 잃은 슬 아빠를 남편은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매일 저녁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에 대한 배려는 정말 1도 없었지만 아버님의 부재로 힘들 그에게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2주 정도가 계셨지요. 애초에 약속한 것보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어머님은 가실 생각조차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은 저에게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며느리 맞아?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너는 그냥 엄마 집에 가는 생각밖에 안 해?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이젠 저도 쌓였던 울분이 터져서 참다가 이제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원래 계시기로 한 거 일주일 아니었어? 나도 헐맘이면 얼마든지 모실 수 있어. 그런데 나 지금 배 봐봐. 나 만삭에 지금 첫째까지 보고 있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일을 도와주시기를 해? 모든 일 지금 나 혼자 다 하고 있다고. 나는 안 보여? 어머니만 보여?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손이 저에게로 날아와 저의 뺨때기를 확 내리치더군요. 정말 순간 너무 벙찌게 되었어요. 만삭의 임산부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날 술을 많이 마신 남편은 방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잤고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뚫는 밤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싸우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다음날 짐을 싸셔서 그냥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좀 죄송하긴 했죠. 그런데 더 가가는 다음날이었어요. 시누이가 다음날 집으로 쫓아와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진짜 태세 전환하는 거야? 아빠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우스워 보이니?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어? 였어요. 막 하다니요, 제가. 어머님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어머니를 모신 것도 저예요. 시누이가 아니랑요. 어머, 어머니를 보내겠다는 그 사실이 제가 그렇게도 시댁을 무시했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남편은 저랑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편과 너무너무 이혼하고 싶어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해해야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매일매일 앞을 가려요. 저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같은 여자로서 진짜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여자분들이 임신이랑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위에 사연자님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일을 또 대수롭지 않게 해내신지를. 물론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하게 시댁에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며느리라고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어머님을 모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서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고마워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아마 남편분에게서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이 시기를 잘 이겨냈던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라는 그냥 그 말 한마디였으면은 오히려 아내분 같은 성격이면 평생 이제 남편분을 모시고 살 정도로 이렇게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너무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남편분에게 저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든 아니면 정말 대판 싸우면서 해보든 어떻게든 이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좋은 거는 비교하는 거. 뭐, 요새 남편들은 이래.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고, 대신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꼭 꺼내서 해보시길 바라고, 대화가 안 된다 싶으면 요새는 부부 상담 같은 것도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잘 풀기를 바라고, 그래도 제가 진짜 제일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입장도 서로 많이 다를 수 있고요. 환경도 다르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남편분과 첫 번째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